먼저 변재일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의 참정훈 지방정부위원회하고 예산특별위원회가 각 광역 시도를 순회하면서 예산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충청북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련 규정들이 애매하고 좀 모호하게 돼 있어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정을 정상화시켜줄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외서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편중도가 너무나 심하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SOC 예산이라도 균형 있게 배분되게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참정훈 지방정부위원회하고 예산특별회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받은 내용,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제도 개선, 또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동안 조사했던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위 심사관이 매우 중대한 부당행위라고 결론 짓고서 5조 6천억에서 7조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카톡방송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강제조사가 아니고 조사 대상자의 임의적 동의와 협조를 요구하는 임의조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전속고발권이라도 행사해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마저 포기하고 있다, 이런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면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의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무엇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4.13 총선 이후에 경제 활력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당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 당에서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에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검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그동안 준비된 민주주의 태스크포스에 준비된 검찰 개혁안, 공직비리수사처 설치안 등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갖고 입법 과정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안 관련 박정 부대표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확대가 아닌 원전 축소가 세계적 추세입니다. 오늘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 원전을 찾아 안전성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과밀 원전의 안전성 고려 없이 신고리 오리포기를 승인했습니다. 인근에 500만 명이 거주하는 고리는 이로써 세계 유일의 10개의 원전이 밀집하는 지역이 되는데
지난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정부는 지난 신고리 1, 2호기 환경 영향평가 당시에도 원전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던 점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에는 원전 약 19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20메가와트의 잉여 발전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잉 설비가 될 정부의 추가 원전 필요성 입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남북 긴장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밀원전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승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원내대표께서 안 계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병우 수석 관련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들은 박근혜 정권의 비도덕성이 청와대마저 예외 없이 만연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인사검증의 총괄타워인 민정수석마저 이럴 텐데 국무위원과 사정기관장들의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청문 대상이었다면 자녀병역, 처가부동산, 세금 탈루, 인사전횡 등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낙마감입니다. 의혹만 가지고 공직자가 그만둬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를 검증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뿌리고 기자간담회 열어서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병우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자리에 연연하겠다면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테니 출석해서 국민 앞에 상세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 보완을 위한 공수처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당도 함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사드 관련 부분입니다. 이틀간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한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국민 유행어가 될 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설명되거나 이해된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답변은 아무 문제 없으니 군소리 말고 그저 정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기의 효용성, 대중, 대러, 외교 문제, 경제, 보복, 국민적 동의 절차 모두 충분히 검토했고 대비책도 세우고 있지만 소상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틀 동안 긴급 현안 질문에서 국민들에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졸속, 밀실, 부실뿐인 사드 배치 결정의 민낯이었습니다. 오히려 캐캐묵은 종북몰이와 변명에만 급급한 박근혜 정권을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산무 본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내 대책위를 계속해서 가동할 것이며 국회 특위를 제안합니다.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을 통해서 본회의가 적절치 않았다면 국회 특위에서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사드 문제는 총리가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추경 편성이 정부 부처의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땜빵 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을 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로 인한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지역 밀착형 사업의 지원,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서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부실 경영, 방만 경영으로 막단히 혈세를 낭비한 조선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 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세상에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것 이상의 민생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예. 연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차량에 대한 의한 교통사고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전수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고, 대형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싣고 있는 화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후속 사고의 연계될 그것이 상당히 크고, 또 대형 차량의 경우는 그 차량 중량으로 인해서 긴급제동 같은 것이 불가능해서 연쇄 충돌 사고들이 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됐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현재 대형 화물 차량의 안전,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후속 교통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서 정부와 함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